저는 사주를 믿지 않습니다. 태어난 생년월일시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그런데 관상은 좀 다릅니다. 관상학적 풀이를 과학적 인과관계로 설명 가능한 부분이 꽤 되고 실제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관상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이고 어디서부터는 설명할 수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닷TV의 장프로입니다. 제가 예전 다녔던 대기업에 부산갈매기라는 별명을 가진 부사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처음엔 노래방 18번 곡이 부산갈매기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나중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미간에 있는 주름 때문이었는데요. 보고를 받다가 화가 나면 눈썹 사이에 주름이 생기는데 그게 꼭 갈매기처럼 생겨서 그런 별명이 붙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이 회사 안에서 그분이 갈매기 주름을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 주름을 본 사람은 다 잘려서 회사를 나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관상에서는 양 눈썹 사이를 명궁이라고 부른다는데요. 거기에 주름이 있는 것을 관상학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본다고 합니다. 명궁에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상당 부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등 부정적인 에너지를 쓰기 때문인데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복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인덕을 쌓기도 어렵다는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가만히 들여다보면 관상이 의외로 과학적 근거와 꽤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태어날 때의 유전 인자에 의한 특성이나 후천적으로 습관화된 행동 양식을 과학적으로 읽어내는 것과 상당 부분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골이 장대하고 턱과 광대뼈가 발달한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경쟁심이 강하며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반면에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이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노출된 성 호르몬의 양에 의해 골격과 성격이 형성된다는 현대 과학 이론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태아 상태일 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둘째 손가락 대비 넷째 손가락의 길이가 길어지고 광대뼈와 턱뼈가 발달하며 눈썹이 굵고 짙게 자라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강하고 주관이 또렷하면서 체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이런 주장은 실제로 검증된 과학적 사실인데요. 영국 프로축구 리그에 소속된 사람과 일반인을 비교한 조사 등 여러 차례의 실험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선천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사고방식이나 태도도 관상에 나타나는데요. 입술 끝이 올라간 사람은 복이 있다라든가 눈과 눈썹이 위로 올라간 사람은 적극적이다라든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혹은 광대뼈가 위로 올라가 있을수록 자신을 내세우는 성향이 강하다든가 입이 크면 통이 크고 베푸는 성격이다라든가 큰일을 해낸 사람 중에는 입술이 얇은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선 잘 웃는 사람은 얼굴 근육이 발달하면서 입술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듭된 실패로 우거지상이 된 사람은 얼굴에 근육이 빠지면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두 눈을 부릅뜨면 긴장감과 함께 두 눈끝이 위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과 눈썹이 처진 사람은 무언가를 이루는 힘이 약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광대뼈가 발달하면 위로 솟구치게 되고요. 남성적 성향이 강해지니 자기를 내세우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뭔가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힘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 입술이 말려 안으로 들어가면서 입술이 얇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관상학적 풀이는 상당 부분 과학적인 근거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관상이 과학적 인과관계의 범주를 벗어나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마는 초년운, 코는 중년운, 턱은 말년운을 의미한다든지 눈썹은 형제간의 관계를, 콧망울은 재물복을, 귀는 총명함과 부귀영화를 의미한다는 식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옳고 그름의 영역을 떠나 각자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제가 사주를 믿지 않는다고 했을 때 미신이어서 틀렸다라는 뜻은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니 나는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지 않겠다. 나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관상도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논리적 근거가 영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판단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관상 전문가 이야기에 따르면 관상은 얼굴의 모양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관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첫째가 목소리라고 합니다. 둘째가 체형이고 셋째가 얼굴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관상이 상당히 과학적이고 신뢰할 만한 인물 평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상학에서 목소리는 몸의 에너지이고 건강과 기운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설명하는데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좋은 목소리를 태어날 때 타고난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상당 부분 좋은 목소리는 정서적 안정감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안정감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논리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업무 역량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이고 맑은 목소리는 그 자체로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고요. 실제로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곤 합니다. 좋은 목소리는 높은 업무 역량과 같이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님 중에 직원이 한 500명 정도 되는 IT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하신 분이 있는데요. 한 30년 가까이 본인이 직접 면접을 보고 계신 터라 지금까지 적게 잡아도 한 10,000번 이상은 인터뷰를 보셨다는데요. 워낙에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 답변하는 거 몇 초만 들어보면 이 사람의 머리 회전 속도와 업무 역량이 그대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문 열고 들어와서 앉을 때까지 동작만 보고도 일 잘할 사람인지 아닌지 딱 식별이 되고 그 판단이 입사 후 실제 업무 역량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 상대방의 지능 수준이 대충은 파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누구든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관상을 얼굴 생김새만으로 한정한다면 업무 역량이 관상에 나타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은 그럴 개연성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까지를 관상에 포함한다면 업무 역량이 관상에 나타난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좋은 관상을 가지는 비법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잘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부족한 관상을 메꿀 수 있겠다 싶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른 생각, 밝은 생각을 가지고 그걸 생활에 실천하면 됩니다. 너무 뻔한 조언이다 싶은데요. 효과적인 방법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할 때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려고 노력하고 말할 때는 낮은 톤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연코 관상가들이 보는 관상이 좋아집니다. 이번 영상의 일부 내용은 관상경영학이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팅닷TV의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